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현재는 모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이나 수도권, 그 밖의 도시에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시골에는 전교생이 10명 남짓하는 작은 학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남들은 저를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시골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쭉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시골살이에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원래 꿈이 교사이기도 해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더불어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사라는 시골 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바다도 근처에 있는 그런 작고 예쁜 학교에서 근무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임용에 붙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게 초등 임용에 합격하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자리가 날 때까지 저는 임의로 발령받은 곳에서 근무를 해야 했어요. 시골 학교는 늘 자리가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언제가 원하는 곳에 자리가 날 때까지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신규 교사였기 때문에 열의를 다해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자 출퇴근이 힘들 것 같다며 20평대였지만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저는 그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저 때문에 목돈을 쓰는 것 같아서 일단은 출퇴근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아빠가 아니라며 저의 독립을 등 떠미셨어요. 아빠가 네 결혼 혼수 미리 해주는 거야. 거기서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면 그거 팔아서 너 결혼 자금으로 써. 그러면 되지. 아빠는 평생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너 여기서 거기까지 못해도 1시간 반은 걸리잖아. 그러면 하루에 왕복 3시간인데 그럴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못한 연애라도 해. 그래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 아니면 나 경차라도 하나 뽑아서 타고 다닐까? 차는 뭐 출퇴근 시간에 안 막혀? 얘가 집이랑 직장 가까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요. 거기에 너는 저 시골 골짜기 같은 학교에 발령받고 싶다며. 그런데 가려거든 얼른 시집이나 가. 엄마 아빠는 자식이라고 너 하나인데 너 혼자 그 먼 곳에 어떻게 보내니? 또 그런다.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해. 나는 늦게 하더라도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빨리 찾으라고. 출퇴근하느라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이유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혼수를 땡겨받아 학교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전부 처음인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는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 한 남자를 동료 선생님에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도 없었는데 하도 능력 좋고 사람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러실까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려고 했는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이 참 시원시원했고 말도 잘 통해 어느 순간 제가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한 번 만남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서울 집을 떠나서 타 지역에 혼자 있어 그런지 저는 금방 그 사람에게 사소한 것까지 의지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저를 너무 잘 챙겨줬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의 바람대로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가 나중에 시골의 작은 학교에 발령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다며 은근슬쩍 결혼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었어요. 저도 순수한 20대 여자는 아니었기에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이 남자와의 미래를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녀가 그래도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서로를 존중해야 그 관계가 탈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름 결혼 상대는 잘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 교사들은 저한테 잘 생각해보라고 저를 말리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 선생한테 들었는데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홀 시어머니라며? 그럼 자기 좀 더 생각해봐야 해. 그거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큰일 난다. 지금 남편 될 사람이랑 시어머니 같이 살지? 네? 네. 그거 봐. 그건 좀 위험해. 괜히 허전하네, 쓸쓸하네.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네. 뭐 그러면서 은근 시집살이 시킨다. 그리고 자기 결혼 전에 합가 안 한다는 뭐 그런 약속은 받았어? 그런 약속까지 받아놔야 해요? 아우, 걱정도 팔자다. 내가 아무렴 그런 집 아들을 소개했겠어? 그 남자 둘째야. 장가간 장남이 있는데 왜 둘째네한테 합가를 하자고 해. 심 선생,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도 심 선생 남친 어머니 잘 알거든. 우리 엄마랑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서. 근데 그분 엄청 독립적이셔. 아들 빨리 장가 보내고 혼자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소리를 내 귀에 딱지 않게 들었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사람 심란하게들 왜들 그래?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심 선생 남친이 얼마나 잘 버는 줄 알아? 한 달에 1,000도 벌어.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좀 안심이 됐어요.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을 때부터 은근히 그 부분이 저도 걸리긴 했거든요. 거기에 동료 선배 교사들이 홀 시어머니 자리 힘들다고 하도 겁을 주니까 내심 신경이 쓰이던 차였는데 남편을 소개해준 분이 시원하게 답을 해주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인상이 참 좋으셨는데요.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한테는 은주씨가 은인이야, 은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도진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호모, 그래요? 원래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엄마 얘기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왜요? 엄청 부지런하시고 이것저것 취미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참 별일이네.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런가? 얘가 안 하던 짓을 다 하네. 어쨌든 대환영이에요. 초면이지만 내가 말을 좀 놔도 될까? 나는 하루라도 더 빨리 친해져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면 좋겠거든. 이때까지는 저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기사 저 좋다고 하는데 나쁠 것도 없었죠. 그리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께서 먼저 무슨 선언이라도 하듯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나는 말이야, 이놈 장가 보내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듣자 하니 독립해서 혼자 산다고? 세상에나, 이렇게 딸도 나와서 혼자 사는데 저건 내가 그렇게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더라고. 아마 오빠가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외로울까봐 그랬나 봐요. 외롭긴?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른 결혼해서 얘 좀 데려가. 그리고 반품은 안 된다. 어떻게 찾은 자유인데. 엄마, 그만해. 누가 들으면 아들이 속 썩여서 치워버리고 싶어서 안 달란 줄 알겠어. 그래도 나랑 살아서 좋았잖아. 아프면 내가 약 사다 줘, 죽 사다 줘. 그때는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니 순 뻥쟁이. 뭐야? 이게 엄마한테 뻥쟁이가 뭐야? 저는 그때 모자가 참 사이가 좋아 보여서 보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 작은 학교에 발령받고 싶어하고 이동을 하더라도 계속 시골 학교에 있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조금 놀라는 듯 하다가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젊은 사람이 특이하네. 시골 좋지. 사람은 원래 자연이랑 가까이 살아야 해. 그럼 이렇게 하자. 니들 결혼하면 일단은 은주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혼생활하고 은중 발령 받으면 그때 내가 지금 붙고 있는 적금 합해서 니들 평수 좀 넉넉한 아파트 사자. 은주야, 그래도 괜찮지? 대신 도진이 네가 살림살이는 좋은 걸로 해가. 너 돈 많잖아.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해갈 거야. 은주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오빠가 다 사줄게. 어차피 이사 갈 때 다 짐인데 뭘.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자. 대신 이사 가서는 좋은 걸로 하고. 아, 선생님이라 그런가 현명하네.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맘에 든다. 니들 그냥 다음 달에 시골리면 안 되겠니? 니들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엄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참 단란해 보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집 하나는 잘 가는구나 자부했었는데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결혼식까지 완전 논스톱으로 진행했어요.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인데도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고 서글서글한 성격답게 저희 친정에도 살갑게 잘해서 저희 부모님도 하루라도 빨리 남편을 사위 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가 제안했던 것처럼 신혼살림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차렸어요. 어차피 발령을 염두하고 있으니까 불만은 없었죠. 아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저를 배려해서 기꺼이 제 발령지로 이사를 결심해준 남편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약속이 있었기에 결혼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었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은 나름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그리 길진 않더군요. 남편과 저는 반반씩 하기로 한 집안일 때문에 조금씩 다투기 시작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오빠, 오늘 화장실 청소 오빠가 하기로 한 날 아니었어? 쓰레기통도 그대로고 이게 뭐야? 나도 바빠서 그랬지. 그리고 화장실 청소 한 주 쉬어도 문제 없잖아.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요즘 왜 자꾸 집안일을 밀어?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려서 초파리 날리게 만들고 설거지도 안 하려고 하잖아. 자기야,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뭐? 집안일이 왜 여자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지. 자기는 여기에 안 살아? 우리가 먹고 쓰고 생활하는 거 치운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자기는 여자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나는 남자잖아. 자기에 비하면 그런 게 더 힘들다고. 자기도 알잖아. 나는 평생 이런 거 안 해봤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6개월 했으면 오래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봐줘. 봐줄 때도 됐잖아. 뭘 봐줘. 이건 같이 살아가기 위한 약속인데. 그럼 나더러 일하고 퇴근해서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라는 말이야? 그러다 아이 생기면 아이도 나 혼자 키우라고 하겠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뭐? 그럼 오빠는 이 집에서 뭘 하는 건데? 나는 돈 벌잖아. 그리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지. 자기는 선생이라 편한 일 하지만 나는 아니잖아. 맨날 사람 만나고 현장 나가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는 6개월 만에 달라진 남편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을 때보다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는데요. 그렇게 계속 다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글쎄 저한테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합가를 하자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그러셔 합가하고 싶다고? 아니, 내 생각에 자기랑 나랑 계속 집안일로 싸우느니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우리 엄마야 평생 살림한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랑 나 편하게 일하면서 더는 싸울 일 없을 거잖아. 애 낳으면 애도 엄마한테 부탁하고. 싫어. 자기가 집안일 하기 싫다고 지금 나한테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야?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딨어. 그리고 어머님도 결혼 전부터 혼자 지내고 싶다고 하셨잖아. 6개월 혼자 지내봤으면 됐지. 아마 우리 엄마도 지금쯤은 좀 외로울걸. 그러지 말고 우리 쉬운 길 가자.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싫다고. 그리고 나 발령 기다리는 거 몰라? 그럼 그때는 어머님이랑 다 같이 이사를 가자는 건데 싫어. 자꾸 싫다고 선 긋지 말고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아무리 혼자가 좋다고 했어도 나이 드시면 형이나 내가 모셔야 할 텐데 그냥 그걸 좀 당겼다고 생각해도 될 일이잖아. 자기 설마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면 나 너무 실망인데? 뭐? 실망? 나야말로 당황스럽지. 분명 합가는 없다는 듯이 결혼 전에 그래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다른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고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가 집안일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어머님과 합가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는데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어디까지나 결혼 전에 들은 말도 있고 아울러 시어머니도 저와 생각이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결혼 전에 제가 알던 사람과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얼굴 보자고 하시고 하루에도 두세 번 연락해서 별것도 아닌 것을 물어보시며 저에게 사소한 것까지 의지하려 하셨는데 솔직히 조금 벙찌더군요. 이 모자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집안일 가지고 잔소리를 할 때면 합가 타령을 했고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계속 그럴 거면 합가가 아니라 이혼을 하자고 내질러 버렸어요. 어차피 남편은 필요한 물건만 사들고 제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였으니 자기가 사들고 온 거 들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세게 나갔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저한테 치사하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아무튼 남편의 합가 타령은 그렇게 입막음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반찬 투정까지 하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한다며 좀 봐줄 건 봐주라는 친정엄마의 말에 몇 번은 참았어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랑 이혼 운운하며 싸우기도 싫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눈 감을 수 있는 건 그러려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1년이 되었을 땐 저도 솔직히 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발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일이 그 일의 시작이었죠. 저는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강원도 모 지역 작은 학교에서 교사 이동이 있어서 자리가 날 것 같다며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발령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벌써 발령 신청을 했다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래? 왜? 원래 그러기로 하고 결혼한 거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화 안 나게 생겼어. 그거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중요해서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시골 발령은 좀 미루자. 그건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 남들은 가기 싫다고 하는 걸 굳이 가겠다고. 오빠,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내 의사 존중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으면 애당초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몰라.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지. 자기야말로 나 좀 존중해줘라. 우리 엄마는 어쩔 거야? 합가도 싫다고 하면서 이젠 아예 멀리 가버리자고?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이기적이네. 이기적이라니.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인데 저는 됐다고 혼자라도 갈 거라고 성질을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자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님이 만나자고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님을 만나러 학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은주야, 도진이한테 대강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길 가야 하니? 그때는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별말을 안 했는데 막상 그 멀리까지 너희를 보낼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좀 그래. 너도 알잖아. 난 큰아들도 저 멀리 지방에 보내는데 막내까지 그 산골로 보내면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니? 어머니, 그래도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결혼 전부터 시골 학교 발령받고 싶다고 자리 나면 지원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좋다고 신혼집도 그때 맞춰서 사라고 지금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제가 너무 곤란해요. 이미 발령 신청했고요. 저는 혼자라도 가고 싶어요. 뭐? 혼자 간다고? 얘, 그게 뭐가 좋다고 이래. 네가 도시에서만 살아서 괜히 그러는 건데 시골살이 그거 엄청 불편하다. 없는 게 천지야. 그리고 지금 네 남편 사업도 생각을 해야지. 결혼 전보다 어째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걔가 어떻게 이사까지 가니? 아무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발령 취소해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그거 신청한 거 취소도 된다며. 네가 못하겠으면 니네 학교 가서 취소해달라고 내가 말하마. 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근무하는 직장에 가서 그런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사람 많은 카페에서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우시더라고요.
그럼 나덜 어쩌라고. 그나마 도진이 걔가 나한테는 딸 같은 존재인데 내가 걔를 그 멀리까지 보내고 어찌 살아. 내가 걔 군대 보내고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단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내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 접어라. 여기 얼마나 좋니? 여기서 가까운 학교로 보내달라고 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는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는 무의미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집에는 벌써 남편이 들어와 있었고 잔뜩 기대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자기가 싫다고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그러나 한심하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엄마 만났어? 우리 엄마가 뭐래? 가지 말라고 하지? 거봐, 우리 엄마도 탐탁치 않아 한다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 아파트 팔아서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사? 이야, 그건 멍청한 짓이지. 집값 생각 안 해? 오빠,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그런 생각이면 왜 나랑 결혼했어? 오빠도 좋다고 했잖아. 이럴 거면 그냥 오빠는 계속 어머님이랑 살아. 나는 혼자라도 발령 받아서 갈 테니까. 그것도 싫으면 그냥 이혼해. 너는 이혼하자는 말이 무기야? 지금 내가 네 아파트 들어와 산다고 유세 떠냐고. 그러면 우리 엄마랑 합가해. 합가해서 같이 가자고. 저는 또다시 합가 타령을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남편 보는 앞에서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죠. 제 행동이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는데 더는 남편이 합가 타령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못을 받고 싶었어요. 어머니, 전데요. 이 사람은 제가 발령 취소하지 않으면 어머님이랑 합가라도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도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어머님 아들이랑 그만 살게요. 뭐야? 너는 지금 시애미한테 전화해서 그게 할 소리니?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그래. 네가 합가하기 싫으면 발령을 취소하면 되지. 네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는 니네 집 살 때 보태주기로 한 돈 한 푼도 못 준다. 그럼 저도 이 아파트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이거 팔아서 저희 부모님 데리고 저랑 오빠 돈으로 그냥 월세든 전세든 생활할게요. 그래야 공평하죠. 일단 어머니 의견을 알겠어요. 저도 일단은 집을 내놔야겠네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한 번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걸 왜 팔아서 니네 부모님한테 돌려줘? 아,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집까지 팔아서 네가 그렇게 노래하는 시골로 가자. 대신 나는 내 아들이랑 떨어져서 못 사니까 같이 가. 네? 지금 어머님도 합가를 하자는 거세요? 집까지 파신다고요? 그거 아주버님한테도 상의하셔야죠. 나중에 유산 어쩌고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형님이랑 돈 때문에 싸우기 싫어요. 시어머님은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는지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발령 취소를 해서 지금처럼 근처에서 살던 함께 제가 발령받은 곳으로 합가에 이사를 가던 둘 중에 하나는 하자는 뜻이 분명했는데 저는 둘 다 싫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엄마를 그냥 공짜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 그때부터 이럴 바에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더군요. 급기야 시어머님은 이 모든 것이 발령 신청을 하게 한 학교의 문제라며 학교에 적극 항의하겠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치던 시어머님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사기 결혼이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모자 때문에 오랜 시간 바라던 꿈을 포기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에 친정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슬쩍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는데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교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괜한 말이 돌지 않을까? 네가 말하는 시골 작은 학교인가? 정말 가고 싶어? 엄마, 나는 솔직히 그러려고 임용 공부한 거야. 엄마도 알면서. 그야 그렇지만 김서방이랑 사부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 왜 애한테 그래? 나쁜 건 그 사람들이지. 애 당초 싫었으면 결혼하겠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은주야, 괜찮아.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교사는 뭐 사람 아니야?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이혼하면 애들 못 가르쳐. 당장 집 내놓고 넌 이사할 곳 알아봐. 저는 친정아빠의 말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사실 몇 번이고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질려버렸고 이미 마음도 떠났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하니 노발대발 성질을 내며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고 찌질하게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겠다며 저를 협박했는데요. 가뜩이나 정 떨어져서 꼴 보기도 싫은데 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너는 아주 이혼이 무기지? 왜?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알겠다고 접고 들어갈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나는 절대 너랑 이혼 안 해. 이사도 안 갈 거야. 그냥 여기서 쭉 살 거야. 누구 맘대로. 나 벌써 부동산에 집 내놨거든? 너는 권리 없어. 결혼 전 약속도 전부 다 어기고 집안일로 나몰라라 하면서 나만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나라고 네가 좋겠니? 거기에 뭐? 합가? 너야말로 웃기지 마. 그거였네. 너 우리 엄마가 합가 안 하면 돈 안 준다고 해서 이러는 거지? 이야, 속 보인다. 니네 학교에서도 너 이렇게 속물인 거 아니? 내가 소문 한번 제대로 내줘? 속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뭐 가만히 있겠니? 됐고, 결혼할 때 들고 온 거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야, 이것들을 내가 전부 어떻게 들고 나가? 냉장고랑 TV 내가 사왔잖아. 침대랑 소파도 내가 샀네. 그러셔. 알겠어. 그럼 일단은 몸만 나가. 네 집은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용달로 니네 엄마 집에 보내줄 테니까. 뭐? 니네 엄마?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년이었냐? 나도 니네 엄마 아빠 해볼까? 해.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지금 당장 나가긴 하라니까. 저는 반강제로 남편놈을 제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지가 살던 지집으로 가게 된 남편놈은 쪼르르 지네 엄마한테 자기가 억울하다고 일러 바쳤고 야밤에 득달같이 시어머님이 제 집 초인종을 쉴 새 없이 누르더군요. 저는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이어 전화가 빗발쳤고 저는 그것도 무시해버렸는데요. 그러자 천하의 못된 년이라며 막말이 적힌 문자들이 연속해서 오기 시작했고 저는 한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싹 다 무시해버렸는데 그러자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았는지 제 아파트 현관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 손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솔직히 통쾌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무시하는 걸로 일궈냈고 그 주 주말에 1톤짜리 이삿짐 차를 불러 남편이 혼술합시고 사들고 온 것들을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남편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로 오셨고 제가 소란 피우시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라고 하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은주야,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혼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결혼하면 서로 입장을 이해해줘야지. 지금 도진이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걔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제가 언제 그 사람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했나요? 제가 화가 난 건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요?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어렵다고 했어야죠. 그때는 뭐든 다 저한테 맞춰준다고 그래놓고 이게 뭐예요? 어머님도 똑같으시잖아요. 저 어머님이 주신다는 돈에 미련 없어요. 합가도 싫고요. 예, 뭐가 그렇게 단호해. 그냥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지. 네 남편 사업이 다시 좀 잘 돌아가고 강원도는 좀 머니까 경기도 외곽 쪽 시골로 다시 발령받으면 되잖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시집 왔으면 가정이 먼저다. 니들이 지금 애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세상에 남편 따라 타지해가는 여자는 있어도 부인 따라 타지해가는 남편이 어디 있니? 내 아들 체면도 좀 생각해줘라. 가만 보면 네가 너무 내 아들을 막대해. 집안일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며.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자고로 아내가 남편 귀를 살려줘야 바깥일도 잘하는 법인데 네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하던 사업도 요즘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전부 제 탓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저는 싫어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건 배려해야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세요? 어머님도 결혼 전에는 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전 어머님한테도 화가 나요. 속은 기분이라고요. 너도 참 답답하다.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꽉 막혔니? 너는 교사인데 내 아들이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네가 우리 모자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속물 같은 이라고. 됐고 내 집안에는 이혼은 없다. 네가 보낸 짐은 내가 조만간 다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은 그렇게 제가 말할 할 새도 주지 않고 당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내빼셨어요.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금세 사라지고 안 보이더군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건지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죠. 다행히 집도 금방 임자가 나타나 남편놈이 없는 사이에 계약을 끝냈고 이사 들어올 사람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저는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하고 집 매매를 끝냈어요. 그러자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또다시 짐을 보낸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또다시 노발대발했고 이번에는 저희 아빠가 나서서 뭐라고 하니 욱하는 성질의 남편놈이 저한테 전화로 버럭하더군요. 내가 살다 너같이 치사한 애는 처음 본다. 그래, 이혼해. 너 같은 여자를 사랑한 내가 등신이지. 너는 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야.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혼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너는 뭐 평생 안 늙을 줄 알아? 천벌 받을 것. 우리 엄마 평생 내가 모실 거니까 이혼해. 참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건 물론 싫죠. 그런데 제가 이혼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며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나쁜 걸로 따지면 결혼 뒤에 안면 몰수하는 게 더 나쁘지 않나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았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가는 중 저는 정식으로 발령이 났고 저는 말이 시골살이지 그곳에서도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집요한 시어머님은 포기가 안 되는 건지 또다시 저를 찾아 학교로 오셨어요. 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니? 집도 홀랑 팔아버리고 소송이라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그럼 어떡해요. 발령은 났고 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저도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도 이젠 이혼하는 거 동의했어요. 어머님도 그 사람 멀리 보내는 거 싫으셨잖아요. 그냥 결혼 전처럼 사시면 돼요. 은주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냥 좋게 풀어라. 이미 발령 나버린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이젠 제 마음이 그때랑 같지 않아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저도 그래요. 이젠 제 마음도 변했어요. 아니, 변할 수밖에 없죠.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결혼하자마자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합과 타령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뭐 그뿐인 줄 아세요? 어머님도 그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고 다 맞춰주시더니 이젠 아들 걱정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랑 사시라고요. 저는 빠질게요. 아니야. 그냥 나는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정말 그것밖에는 바라는 거 없어. 솔직히 지금 우리 도진이 사업이 많이 어렵잖아. 너랑 결혼하고 쭉 계속 마이너스라서 빚만 지고 있다고. 나한테까지 돈 달라고 하는데 너까지 없으면 우리 아들이 비빌 언덕이 없지 않니? 그래도 너는 평생 직장이라 굶어 죽을 일은 없는데. 그거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저를 생각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망하고 있는 사업 때문이었죠. 사실 결혼 후 줄곧 줄어가고 있던 남편의 수익은 이제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출근하는 날보다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는데 자격지심인지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은 곧 죽어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꼴에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사실 그래서 더 싫었어요. 남자가 너무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학교로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시어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모양이셨는지 저희 친정까지 남편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요. 그때는 남편 놈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도 제가 아쉬운지 넙죽 엎드려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괜히 은주 너한테 그 화살이 다 갔나 봐. 내 자격지심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은주 너 따라서 시골 갈 수 있어.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다시는 합가하자고 말하지 않을게. 그래, 나도 합가할 생각 없다. 내가 그랬잖아. 나는 평생 혼자 살고 싶다고.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니 이혼 소송은 없던 일로 하죠. 예, 은주야. 네가 한 번만 마음 좀 풀어라.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기 사부인, 아니 아주머니,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는 건 아니죠. 저희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미 저희 딸이 싫다고 하는데 무슨 마음을 풀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그러지 마셨어야죠. 자네도 그래. 사업은 둘째치고 같이 사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어떻게 사나?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은주한테 들었는데 자네 사업이 지금 힘들다며. 그럼 내 딸한테 빌붙을 생각으로 일어나 본데 포기해.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주머니도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바깥사돈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함께 있어야 가족이죠. 제가 왜 제 딸 속썩인 놈을 살려줍니까? 가족이요. 내 딸이 왜 당신들 가족이에요? 당장 돌아가세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요.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저희 엄마 집도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 집이랑 갖고 계신 현금을 전부 사업자금으로 써버려서 저희가 정말 절실합니다. 아니면 돈을 좀 빌려주세요. 어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진짜 속내는 그거였네. 여보. 알겠어. 당최 말로는 되지 않는 사람들이네.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확 다 밀어버리기 전에. 저희 아빠는 막무가내로 남편놈과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저희 아빠가 왕년에 씨름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풍치랑 힘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놈과 시어머님은 왜소한 사람들이라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갔고 그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닫혀진 현관 앞에서 모자는 서로 원망하며 땅을 치며 후회했는데 그때 또렷하게 들리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에 저희 가족이 허탈해졌네요. 아까워라. 쟤는 평생 직장인데 그냥 얌전하게 잘 붙어 살지. 이게 뭐니? 나는 너 때문에 가진 거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나는 죽어도 네 형수랑은 살기 싫은데 일을 어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엄마가 적당히 잘해주다가 확 잡고 살라며. 남자가 모양 빠지게 와이프 쫓아서 다니면 안 된다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는데 가긴 어딜 가냐며 버티라고 했잖아. 그야 나는 네 사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모르고 한 소리지. 그러게 사업이라도 잘하지. 이게 뭐야. 나는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몰라. 나는 더 이상 엄마 뒤치다거리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은 하던 재혼을 하던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제부터 나 찾지 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그들은 그렇게 남의 집 현관 앞에서 큰 소리를 싸우고 이윽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발령 날짜에 맞춰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갔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가 아쉬우니 남편놈은 연신 저를 찾아다니며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더라고요.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전 남편을 다 알 정도였는데 솔직히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자 남편을 소개한 동료 선생님이 나서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하면서 그제야 남편과 멀어질 수 있었네요. 저는 현재 1학년 2학년을 한 반에서 가르치며 아이들과 새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 고생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는데 아이들도 너무 순수하고 동료 선생님들도 잘해주셔서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주말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밭에서 농작물도 심고 자전거 타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공기 좋고 사람 인심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제가 이혼했다는 말에 놀라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한 건 정말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라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려고 해요. 이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선택이니까요. 실제로 남편이었던 그놈은 사업 재개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또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으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혼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저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실패한 제 입장에선 결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10년, 20년 같이 사는 부부를 보면 존경심까지 들곤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제가 바라는 진짜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서로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인생은 과정과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의 성공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과정에 충실하려 합니다. 도시의 화려함도 나쁘지 않지만 시골의 평화로움도 저는 참 좋은데 이런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얼른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